신생아를 키울 때 주의할 점입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게 참 쉽습니다. 쉬운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처음부터 아기를 24시간 끼고서 키우면 참 쉬워요. 그런데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아기를 맡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단 맡기는 순간부터 이게 자동 모드가 되지 않고 수동으로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물주가 자동으로 키울 수 있게 세팅을 해놔요. 그런 본능을 애한테 줍니다. 애는 배고플 때 엄마 젖을 찾아가면서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졸리면 자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다 자고 나면 깨서 또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그래요. 그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되고,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가 배고픈 걸 보면 먹이고 싶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자동 모드예요. 그런데 일단 엄마 품에서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맡기면 거기서는 엄마하고 애하고 리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애가 배고플 때 안 주고 만약 울 때 주거나 시간을 맞춰서 주기 시작하면 애들은 수동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일일이 그걸 다 간섭을 해야 돼요. 우리 흔히 육아책에서 몇 시간마다 얼마 먹이란 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전부 수동 모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키우면 엄마가 일일이 간섭을 해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자동 모드는 그냥 애가 배고플 때까지 마음껏 먹이면 돼요. 신생아들은 시간 맞춰서 먹는 게 아니고 항상 몰아서 먹고 몰아서 자요. 그럴 때 엄마가 한꺼번에 많이 먹일 노력하고 충분히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면 애는 저절로 시간이 나중에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시간을 맞춰버리면 일일이 그걸 엄마가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애들이 자기 스스로 배고플 때 먹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몸무게 조절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를 엄마 품에 있으면서 자동 모드로 키우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엄마가 애를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애 키우는 고생이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요즘 엄마들이 참 고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요즘 부모들은 애를 우는 걸 겁을 내요. 맞아. 울면은. 예, 요즘은 뭐 엄마들마다 애 울리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울리지 말라 그러는데 실제로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애 우는 거 겁내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또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애는 적당히 울어야 머리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왜? 애들은 울면서 자기 스스로를 달래면서 두뇌가 활성화가 돼요. 자기 통제력이 생겨요. 이게 우는 걸 스스로 그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옛날에는 애 우는 걸 다 달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렇죠. 논밭 매는데 누가 애를 다 달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다 달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 울음을 그치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흔히 이제 말하는 건 한 80% 내지 한 7, 80%만 달래주라 그래요. 근데 이걸 한 90%에서 95% 달래버리면요. 자기 스스로를 못 달래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하루 종일 애한테 매달려가 우는 걸 다 해주고 그래 되면 애들은 자기 스스로 달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울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냥 갈수록 애가 더 많이 울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우는 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해도 엄마들은 참 편해지는데 그러면 애를 울려야 하냐? 그게 아니에요. 울리라가 아니고 우는 거 겁내지 말고 우는 것 때문에 육아 방침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카시트 같은 거 쓰려고 앉혔는데 애가 운다.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면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애는 더 울어요. 그냥 태어나게 하면 애들은 그만 뚝 꺼쳐요, 울음을. 요즘 카시트 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 별로 없죠. 15년 전에 카시트 처음 사용할 때 엄마들이 망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는 거 겁내는 순간부터 애들은 계속 울어가지고 15년 전에는요, 카시트 처음 쓰라 그럴 때 이거 누가 이런 법 만드느냐고 난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그냥 우는 거, 카시트 쓰는 거 가지고 우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렇죠. 밀어붙이니까 애가 울든 말든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쉽게 해요. 수면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거 급 안 내는 엄마들은 애들 금방 울지도 않고 그냥 수면교육이 쉽게 돼요. 근데 수면교육 할 때 울면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은 애들 수면교육 못 해요. 애들 더 울어요. 그래서 우는 거 겁내지 않는 것만 해도 애 키우는 거 참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키울 때 부모들이 하나 주의할 건 애기에게 맞춰야 돼요. 신생아 시기는 애한테 맞춰가지고 애가 배고플 때 바로바로 주고 충분히 먹고 잘 때 그냥 엄마도 같이 자면서 애한테 맞추는 건데 요즘 엄마들은 애 배고플 때 먹이잖아요. 네. 애가 다 먹고 나면 이제 자잖아요. 네. 엄마 카톡해요. 핸드폰하고. 근데 유튜브 보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미스터트롯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잘 때 같이 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엄마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하고 맞춰야 돼요. 애 먹을 때 같이 먹고 애 잘 때 같이 하고. 이러면 참 쉬운데 그 자는 시간을 자꾸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패턴을 맞춰가면. 그렇죠. 애하고 패턴을 맞추면 참 편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는 게 머리 좋아지는 거라는 거. 적당히 우는 거. 그게 일상을 하되 달래줘요. 달래지 말라가 아니에요. 달래는데 발레다가도 내가 좀 할 일 있으면 잠시 내려놓기도 하고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겁내지 말란 말이지. 뭐 크게 막 울고 있는데
흐뭇하게 우리 애기 머리 좋아지겠다. 이런 거. 그거 절대 아니죠, 그건. 예, 달랠 땐 달래더라도 겁내지 말고. 뭐 머리 좋아지고 있네. 예, 이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래는 주되 너무 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신생아의 건강상 주의할 점. 자, 건강수기 할 점은 우리가 1번이 뭐냐 하면요. 무조건 카시트 써야 돼요. 카시트. 신생아 첫날부터. 애들 흔들지 말라 그러죠. 이것도 이제 건강상 주의인데 흔들면 머리 나빠져요. 고개가 이렇게 앞뒤로 꺾이면서 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흔드는 것보다 카시트 안 쓰고 차 탈 때 브레이크 딱 밟으면 고개가 꺾이죠. 맞아.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 뇌 충격을 줘요. 브레이크 한 번 밟을 때마다 좋은 데 못 가요. 머리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카시트를 쓰는 것이 두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뇌 손상을 안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안 나도. 그래서 적어도 두 돌까지는 뒤보기로 고정하셔야 돼요. 앞보기 아니고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하는데 애는 뒤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뒷자리에서. 뒷자리에서 이렇게. 엄마 대각선 쪽에 앉혀가지고 뒷좌석에 앉혀가지고 애를 앉혀놓으면 브레이크 잡으면 고개가 뒤로 딱 부딪히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가 머리 나빠지는 거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침대냐 높은 데 올려놓으면 안 돼요. 신생아들이 뭐 떨어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침대에 이렇게 눕혀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아빠가 침대 옆에 쿵 앉으면 애가 튕겨나가요. 그래가 떨어진 애도 있어요. 아빠는 그냥 무심코 쿵 앉잖아요. 그러면 애가 날아간다니까요. 네. 물론 뭐 요즘 좋은 침대는 옆에 떨어뜨려 괜찮다 그러는데 그렇죠. 침대보가 있잖아요. 네네. 침대보는 움직여요. 침대보 안 쓰면 되는데 침대보가 있으니까 침대보가 탁 당겨나가면서 탄력 때문에 날아가요. 그래서 무조건 높은 데 있으면 떨어지죠. 만류율이 높지. 네.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절대 애들은 높은 데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제 흔들지 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예방접종은 엄마 아빠도 물론 다 맞아야 돼요. 엄마 아빠도 맞아야 되고 접종할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100일의 접종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아 초기에는 이제 처음에 맞는 게 비형간염인데 비형간염은 엄마가 신경 쓸 거 없죠. 산부인과에서 다 놔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엄마들이 또 고민하는 게 1개월 되면 비형간염 2차를 맞아야 돼요.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비형간염을 같은 걸 맞아야 되는지 알고 1차 맞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맞춰진 접종약을 갖다가 찾으려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형간염은 100% 호환되기 때문에 찾을 필요 없어요. 비형간염은 100%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찾을 필요 없고 그냥 아무거나 맞으면 돼요. 이건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종약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형간염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이제 엄마들, 이제 초보 엄마들이 제일 망설이는 게 뭐냐면 당장 애를 놓고 나면 이제 4주 이내나 한 달째 이제 BCG 맞아야 돼요. 네네. 이것만이 또 고민이에요. BCG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피내용, 경피용이 있는데 엄마들은 또 이거 가지고 어느 걸 맞을까 또 고민하고 있어요. 접종은 피내용 BCG하고 경피용 BCG는 차이가 이거예요. 피내용은 이제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거는 우리가 BCG 주사가 무료 대신에 이건 흉이 좀 크게 생길 수 있어요. 네네네. 그하고 경피용 BCG는 이제 비용을 부담하셔야 돼요. 한 7만 원 정도 부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흉이 좀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접종이 차이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제 경험상 피내용 BCG 맞은 애들은 흉이 좀 크게 생기고 곰고 임파선이 부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엄마들께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피내용은 어떤 엄마들은 이게 정하다 생각하는데 피내용은 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사 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아청소년 가수 중에서 피내용 놔주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네. 이게 놓기가 힘들어서. 근데 어떤 엄마는 또 피내용이 흉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내용이 흉이 좀 많고요. 이건 WHO는 둘 다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종을 할 때는 이제 비용이 무료냐 유료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흉이 좀 크게 생기느냐 좀 적게 생기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접종은 소아청소년 가서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되면 뭐 DPT 같은 거 있는데 그런 접종들은 엄마가 아마 출산 후에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가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개 신생아 시기 이 두 가지 백신 때문에 엄마들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